예,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제 이 연계선상이 있습니다. 이야기했는 내용이 뭐냐면 음량이 변화하는 거죠. 음량이 어떻게 변화하나 하니까 음량이 결국은 오행과 사상을 낳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는 얘기는 음량이 오행과 사상을 낳는데 사상 얘기부터 먼저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실질적으로 오행에 대한 천간의 글자들, 기호들이 갖다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하는 내용들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양과 음으로 음량이 변한다. 제가 말은 계속 음량이 변하면서 음을 항상 먼저 갖다 붙입니다. 그죠? 근데 쓸 때는 항상 양을 제가 먼저 씁니다.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왜 그런지 혹시 아시면 생각하고 계시는 게 그게 정답이세요? 생각하고 계시는 게 정답이라니까. 아니 그게 뭐냐면 양은 시작하는 거잖아. 행동하는 거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음은 뭡니까? 가만히 있는 거라. 그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는 물상이 안 보이잖아요, 형체가. 그죠? 세상 밖에 나와서 시작됨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은 음은 어머니 뱃속과 같고 양은 나와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아이와 같다. 그래서 음양이라 그러죠. 어머니와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쓸 때는 살아 움직이는 것부터 먼저 쓴다 말입니다. 양의 운동성이 먼저 시작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음에서 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변하거든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고 하잖아요. 그와 논리를 같죠. 움직이는 것은 양이거든. 그죠? 또 어머니를 여자를 음이라고 보잖아요. 그 음에서 또다시 양이 음이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양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제 쓸 때는 이제 양을 먼저 쓴다. 이걸 이해를 하시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보면 그냥 이제 무극이라 하는 뭐 우리 태극기에 나오는 어떤 태극도 같은 겁니다. 그죠? 이렇게 뭐 이런 모양으로 요 상태는 태극인 상태예요. 요 상태는 태극인 상태. 없는 상태는 그냥 없는 것은 우주적 공간이 그냥 이 허공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상태는 태극인 상태. 어머니 그 처녀의 자궁과 같다. 임신했을 때 태아가 생기면서 아들이냐 딸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태극기는 뭡니까? 우주의 근원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 근데 태극기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진짜 심오한 내용들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여하튼 우리 여기서 이제 양과 음으로 변하는데 음양이 시작되면 항상 음양은 양에부터 먼저 출발됩니다. 그 양에서 출발해서 그냥 음으로 마무리하고 또 다시 양에서 출발해서 음으로 마무리하고 음양이 요거는 이제 이 음양론이라 음양이 변해서 양과 음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요게 어떻게 오행과 사상으로 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오행은 목과 화와 토와 금수를 말한다 이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양은 오행에서 다시 반으로 탁 갈라서 여기까지가 양이고 여기서부터는 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오행 다시 말하면 이 오행은 그죠? 이 하늘의 기운, 천의 기운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리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그걸 뭐라 쓰면 이는 하늘의 기운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형이상학적인 것이다. 형체가 보이지 않는다. 기운적인 것이다. 사람으로 치면 뭡니까? 머리, 우리 생각하는 부분. 그죠? 우리 생각하는 부분. 이제 혼. 우리 백일, 고기 떠그러는 백이라 하잖아요. 혼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 명리적으로 볼 때는 요놈을 기라 이야기한다. 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다시 이제 오행에서 또다시 조금 있다가 이제 천이라 하는 것에 우리가
간을 붙여서 10개,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또다시 오늘 이제 이야기 나올 거예요. 지금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조금 정리해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사상은, 그 결국은 오행이라 하는 음양오행은, 그죠? 오행은 천간의 것을 말하고, 천간의 것을 우리 10개의 기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10천간, 10개의 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저 이학생 옆에 앉으시죠. 예. 예. 이래서 이제 이 길을 말하고, 그죠? 그런 우선 이 오행의 천간, 오행의 어떤 뭐 이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전부 형이상학적인 것이다.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기. 그죠? 그 다음에 사상 얘기하면은 요거는 이제 이 지를 말한다라는 거죠. 현실적인 부분. 요거는 말하죠. 그러니 결국은 사상은 계절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야기한다. 요거는 따지고 보면 지를 말하고, 그죠? 요거는 원래 리기라 했는데, 얘는 지금 여기서는 현실을 말한다. 현실. 그죠? 다시 여기서는 질을 말해, 질. 그래서 기질이라고 이야기하죠. 기질이 있나? 그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 있나 없나 이야기하잖아요. 요걸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 그래서 그러면 봄은 또 여름은 가을은 겨울은 그죠? 그래서 요걸 다 사상 체계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요게 우주론입니다. 우주 대자연의 변화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함을. 그걸 성리학에서는 이기론이라고 표현했고 명리에서는 어떻습니까? 같은 맥락이죠. 그걸 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간지지로 교를 갖다 붙여서 이야기하는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메커니즘이죠. 우주 자연이 변하는데 다를 수 있나요? 학문마다 다를 수도 없잖아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성리학뿐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주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그걸 어디서 누가 더 집대성하고 강조했나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은 송대 주의가 이야기하는 여기 이기론이죠. 이제 이 성리학 이기론을 거기서 가장 우주론을 가장 확대, 넓게 광범위하게 집대성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변화하면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그걸 공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들이 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사상은 결국 우리가 따져보면 오행과 음양, 오행과 사상이죠. 이 사상이라는 단위 표현을 안 하고 이 사상은 봄이라는 것을 오행으로는 또 목이라 합니다. 봄은 전에 지난 시간에 잠깐 했는 내용입니다. 목이라고 표현 기호를 갖다 붙여놨죠. 그래 오행은 봄은 목이라고 오행적으로 목이라 하고 사상에서 여름은 오행적으로 화이고 그죠? 그 다음에 가을은 가을은 오행은 금에 속하고 이 얘기입니다. 겨울은 다시 수에 속하다 오행적으로. 그러면은 위에서는 토가 있는데 천에서는 지에서는 토가 없죠. 그건 어디다 있습니까? 각 계절에 봄에 여름에 가을 겨울에 각 끝자락에 환절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토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사상이 변화함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사상은 계절적으로 변화한다 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 여기는 가장 밑부분에 있는 아랫부분에 있는 가장 아랫부분에 우리 물질적으로 물상적으로 자연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낮은 곳에는 물이죠. 물. 수가 있죠. 물. 또 방위적으로는 북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곳에서는 태양, 열, 화가 있는 겁니다. 화가. 요게 대표적으로 양과 음이죠. 한자로 썼을 때는 불과 물이 된 물. 그죠? 요게 음양론입니다. 우리 명리적으로. 요 자연에서도. 자, 물이 또는 씨앗이. 물, 또 자양분, 씨앗이. 음양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음양적 이원론적으로 일하면 물과 불, 낮과 밤 이거잖아요. 밝음과 어두움
이러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하는 것이 오행적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이원놈은 너무 광범위하다. 그죠? 변화하는 게 너무 광범위하다. 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럼 어떻게 변하노? 하니, 자, 목이라는 기호를 갖다 붙였는데, 오행적으로. 목의 성정이 뭐라 했습니까? 시작하는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시작. 현실적으로도 여기는 어떻습니까? 구간은, 우리 현실적, 물상적 구간에는, 사상에서는, 물상적 구간에는 봄이고, 아침이고, 이런 거잖아요. 시작하는 에너지. 그죠? 시작하는 에너지. 그거였다는 거죠. 자, 그럼 목으로 시작해서 음에서 양으로 출발하기 전에 목에서 먼저 출발합니다. 그러면 목은 결국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기 시작함이죠. 씨앗의 딱딱함 속에 갇혀있는 유전자가 봄의 환경에 따라서 새싹을 피움, 이 씨앗의 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생물의 생이 시작됨, 우리 사람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남 이거잖아요. 이런 걸 목의 기운이다 하는 거죠. 그래 어떻든 음양의 변화하면 목에서 시작함이죠. 그럼 목이라 하면 시작하는 에너지다. 이거 알고 계셨? 이 하나의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명략 아주 쉽습니다. 오행쪽 풀이도 하기 쉬워요. 그 다음 여기 어디로 갑니까? 화로 가죠. 시작하고 태어남, 자람, 성장함 이거거든요. 성장, 목은 성장해서. 그럼 화는 뭐겠습니까? 가장 양의 것, 아주 확산하고 분열하고 하는 이제 이러한 에너지를 화이다 합니다. 화는 아주 가볍습니다. 기차화에 대해서 날아감 이런 거거든요. 아주 가볍고 날아감. 그죠? 그럼 목의 성장은 나무가 똑바로 탁 자람과 같다 이거잖아요. 이 사람 옆에 주변 다 봅니다. 앞만 보고 촥 나가는 이러한 성정을 가졌다 이거죠. 갑인이면 대단하겠죠. 갑인이면. 자, 그런 시작함의 에너지가 그래 파워풀하다는 얘기죠. 그러한 성정을 갖고 있다. 화는 가볍다, 펄펄 날아다닌다. 이런 성정들이에요. 이런 성정들. 그래 결국은 음양의 변화하면서 목의 중간에 개입돼서 양으로 가고, 목이 있으면 음으로 가는 건 아니죠. 목에서 양으로 가고, 또 양의 극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시 내려가면 수렴. 어디로 가기 위해서? 수로 가기 위해서 수렴하는 에너지를 금의 에너지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래서 계절적으로는 가을. 또 하루에서는 이 오후에서 이제 저녁이죠. 오후, 저녁 때를 말한다. 그럼 금의 성정이라면 요 환경의 성정이다. 그럼 뭐 태어나서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목의 구간에서는 여기는 이 화의 구간은 사회적 구간이잖아요. 사회적 구간이거든. 그래 목의 구간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회에 나가기 직전까지의 상태. 그래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하기 이전에 준비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목의 성정이죠. 목의 에너지다. 화라 하면 이제 이 사회생활을 왕성히 할 때 연령대로 그렇다면 과거에는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19세 청소년 시기가 지나면서 바로 과거 시험을 봤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바로 진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연령대가 과거에는 여기 한 20세 정도까지 밖에 안 봅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잖아요. 좀 뭐 대학도 가야 되고 또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상당히 연령대가 더 높아지겠죠. 그럴 때는 요 구간이라고, 요거는 사회적 활동하는 구간. 여기에서 자 다시 요거는 목은 양으로 시작하는 구간이고, 그죠? 금은 음으로 수렴하기 위한 시작의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밑에 사상적으로는
사상적으로는 목화는 육체적 성장을 말하고 육체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도리, 그죠? 이런 것들은 뭐해서 우리 인문학적 과거 고서에 나오는 얘기들, 현실적인 우리들 얘기는 어떻습니까?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많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도 있지만은 갖춰야 할 지식 같은 것, 그런 걸 습득할 시기, 그죠? 그런 뭡니까? 육체, 고기 덩어리를 성장하기 위함에 어떤 배움, 지식 쌓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성장을 다 한 상태에서 육체적으로는 내적 성장을 말하는 거죠. 내적 성장을 하기 위한 수련. 자, 그러면 여기서 금의 성정은 분별함입니다. 금의 성정은 분별. 이것저것 다 추소를 내고 엑기스만 남아있는 거, 결정체만 남아있는 거. 그래서 금의 성정은 분별을 확실하게 한다. 성격이 확실하다. 쇠금을 썼잖아요. 칼 같네. 성격이 막 성품이 칼 같네. 끊고 맺고를 확실하다. 이러한 성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금의 성정이 한 2개씩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칼 같습니다, 진짜. 그거 안 갖고 있더라도 일간만 갖고 있더라도, 그 일간이라 하면 우리 요래 생년월일이 요래 나오지 않습니까? 일간이란 태어난 날을 말하거든요. 요 날만 금이 있다라면, 그죠? 금도 이제 음과 양이 있겠죠. 음과 양이 나가는 금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끊고 맺고 확실하게 하는 기본적인 성정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정을 갖고 있는 기라. 수는 물, 차갑다. 보이지 않는 구간이다. 하루 중에서는 밤, 그죠? 하루 중에 밤. 우리 1년에서는 겨울. 우리 사람 인생에서는 다 살아보고 난 다음, 그죠?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고 난 다음. 그럼 이때는 뭡니까?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 그러면 정신적인 몸으로 움직이는 상태는 굉장히 몸이 가벼워서 많이 활동을 하는 것이고, 정신적인 구간은 어떻습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정신이 바쁜 거지 몸이 바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를 쓰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지금 우리 오행의 천간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천간의 토를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이미 목과 화와 금수는 조금은 이제 이해를 하세요, 그죠? 조금은 이해를 하죠. 목의 성정은 어떻고 시작하는 성정이고, 시작하고 뭐 앞으로 튀어나감, 성장하고 자라고, 그 다음에 화의 성정은 이 자라오면서 확산하고 분열해 나가고 가벼워 더 펼쳐져 나가려 하고, 그 다음에 토는 볼게요. 자, 요거 똑같은 그림입니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자, 수에서 양으로 시작하면서, 그죠? 목이죠. 끝부분에서, 그죠? 다시 화가 되죠. 화의 극점에서 다시 내려갑니다. 수의 상태로 내려가는 거죠. 수의 상태로 내려가는 걸 금이라 했습니다. 그죠? 요거는 화라 했고, 그죠? 자, 요 화의 극점에서 토가 개입이 돼. 토가 동시에 있다. 꽃이 만발한 상태에서, 그죠? 꽃이 만발한 상태를 오행적으로 표현하러 가면 어떤 것일까요? 화잖아, 화. 화가 정답이에요. 근데 화인 상태에서 멈춥니다. 더 계속, 만약에 토가 없으면 꽃이 계속 커나가야 돼. 나무가 계속 더 자라야 돼요. 확산하고 더 나가야 돼. 토의 개입에 의해서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도 키가 줄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보이지 않는 토의 기운의 개입이다 이 말입니다. 그 토의 기운의 이치에 우리한테 이치가 있다. 하늘에 이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잠시 스톱되면 자라지 못한 상태로 개입을 시키고, 요것만 하면 돼. 또 수렴해야 되잖아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요거는 양의 토라 하고, 그죠? 음의 토는 수렴하게 한다. 금으로 보내주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화려하게 핀 꽃이 만개한 상태에서
잠시 머물러 더 이상 더 펼쳐지지 않죠. 이 상태의 토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의 멈춤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수렴합니다. 줄어들어요. 꽃이 시들어들죠. 시들어들기 시작함이 음토의 개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꽃이 떨어지니까 금의 상태죠. 꽃이 떨어지니까 안에 열매가 나오고 분별이 된 거죠. 그죠? 이러한 변화를 이 변화하는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천지간의 만물에 다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겁니다. 근데 단지 목화토금수로 외우려고 하면 진짜 힘들어요. 또 잊어버립니다. 요걸 잘 이해를 하시면 요걸. 그러면은 결국은 화와 토는 같은 위치의 구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애매모호하지만 같은 구간에 있습니다. 제가 요걸 내 손에서 가만히 고정된 상태에서 제가 던진다고 가정합니다. 던졌을 때 어느 저점에 딱 멈췄다 근데 그냥 갔다가 내려오는 것 같지만은 그 극점에서는 잠시 멈춥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토의 에너지, 양과 음의 개입해서 다시 떨어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연에서는 아까 꽃으로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게 이 토의 개입이. 그래서 화의 극점과 토는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역할은 다르죠. 그래서 토의 성정은 변화하게 한다. 양과 음을 변화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나중에 또 상생상극론 가면 또 같은 맥락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요렇게 이제 변화합니다. 그러면은 토생금이죠. 이제 금의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금의 상태에서는 꽃은 꽃대로, 과일은 과일대로 또 어떻게 분열됩니까? 또 낙과는 썩은 놈은 인간한 이 과일 안 될 거는 떨어지고 또 과일 될 거는 안에 씨앗들이 나면서 또 완벽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금이 수로 변화합니다. 요렇게 여기서 그래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보여지거나 가장 움직이기 시작하는 놈은 목이에요. 에너지가. 그죠? 그래서 오행이 변하는 것, 음양에서 오행이 변하는데 음양이 변함을 좀 더 세세하게 이야기하니까 오행의 기호를 갖다 붙였다. 목화토금수 순서의 변함이 없습니다. 화토금수목 이건 한 발 나간 거죠. 또 수목 이건 한 발 뒤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거는 목화토금수가 맞다 이런 의미. 이 순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걸 그대로 이 하나의 메커니즘의 기준점이다. 오행으로도.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사상 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지난 시간에 사상 얘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각각 3개월씩에서 또 우리 띠라는 게 또 기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우리 천의 거, 오행의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혜 거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총정리하면서 상생상극론으로 음양론은 끝내고 상생상극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요 천간의 요 내용들이 자, 또 어떻게 변하겠냐는 겁니다. 각각이 양과 음으로 또 양과 화에도 양과 음으로 토도 양과 음으로 금도 양과 음으로 수에도 양과 음으로 각 오행마다 양과 음. 그럼 결국은 10개죠. 오행이 또다시 양과 음으로 변합니다. 목에서 그래 양과 음으로 그죠? 화에서도 양과 음으로 토 이게 면허시험 칠 때 나오는 거죠. 자, 그게 요걸 10개 10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인계 요걸 말한다. 결국은 오행적으로는 갑과 을을 목이라 하죠. 목인데 갑은 양의 목이고 을은 음의 목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화는 여기 병정화는
병정화죠. 병화는 양화고 정화는 음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부립니다. 기호를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이렇게. 다음에 토는 무기토예요. 무토는 양의 토고 기토는 음의 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행적 컨델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요 음양을 그죠? 딱 나누어 보면 여기까지죠. 요거 이해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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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가로로 흔들어야 되지 세로로 흔들면 안 됩니다. 아, 세로로 흔들어야 되지 가로로 흔들면 안 됩니다. 아까 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의 끝과 음의 토를. 그 따지고 보면 10개 중에서도 오행적으로 양과 음을 나누려 하면 여기까지가 양의 것이고 여기서부터가 음의 구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행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음양은 계속 다 붙어 있잖아요. 목에서는 여기 또 음이고 여기 양이고 항상 음양은. 그래서 역은 특히 우리 명리는 역은 다 마찬가지지만 내가 뭔가 하나가 답이다라고 제공을 하면 거기서도 음양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딱 정확하게 수학 답처럼 뭔가 이게 딱 정답이다라기보다는 거기에도 분명히 음양이 있다라고 우리는, 왜냐하면 저거는 역은 움직인다 했잖아요. 움직일 역자잖아요. 움직이니까 분명히 거기에도 음양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걸 우리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항상. 자, 이렇게 변합니다. 자, 그래, 목에선, 자, 그래, 결국은 또다시 이야기하면, 요거, 갑과 을은 어떤 시작하는 구간이죠. 목의 구간이잖아요. 그죠? 목의 구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놈이 갑이에요. 자, 이것만 오늘 확실히 아시면 이제 명리 진짜 쉬워집니다. 아까 씨앗은 결정체, 수, 그죠? 결정체, 수. 저기 뭔지 씨앗은 거의 뭐지? 뭐 호박씨인지 뭐 수박씨인지 몰라요. 그 안에 뭔 유전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여기서 탁 뭔가 새싹이 피어납니다. 이 보의 딱딱함을 뚫고 씨앗의 딱딱함을 뚫고 또는 씨앗이거나 겨울이잖아요. 계절적으로. 겨울에 언 땅을 뚫고 튀어나와요. 새싹이. 요걸 우리가 이제 명리적으로 기호를 갖다 붙이니까 간목이다라는 거예요. 간목. 전체적으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간목에서 시작하는 거는 일단은 목이잖아, 목. 그 오행적으로 목인데 목에서도 먼저 시작하는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게 간목에도 피키 떨고 가장 앞에 서가 있는 사람. 그죠? 여기도 두 분 계시죠?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 그죠? 자, 그걸 목이라는데 그 가장 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목이라는 에너지는 유에서 물을 창조하는 거예요. 없는 곳에서 보이는 거든. 굉장히 어떤 희망. 그죠? 그 다음에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오는 그 어떤 막강한 강력한 힘, 에너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 목은 쭉 자랍니다. 앞만 보고 옆은 안 보고 쭉 자랍니다. 목은. 쭉 자라는데 자라니까 어떻습니까? 새싹이 요래도 피고, 요래도 피나가고, 요래 피잖아요. 이렇게. 그죠? 요래 가지가 번져 나감을 일단 자라잖아. 요거는 목이지만은 을목이라 한다라는 거죠. 여기 생명이 자라면서 변화해 나가는 메커니즘이에요. 우리가 식물을 자라는 거 보면 알아. 우리 사람들도 자라는 환경을 보시면 압니다. 요래 자라. 그죠? 요래 자라다가 어떻습니까? 이 끝에 이제 이 꽃을 피잖아. 꽃을. 그죠? 제가 꽃그림이 잘 안 됩니다, 결정적으로. 꽃을 핀단 말입니다. 이 꽃을. 요 상태를 뭐라 하겠습니까? 화인 거죠. 그죠? 다시 오행적으로. 화입니다. 화. 그죠?
자, 여기서 화는 불을 말하기도, 이건 나무 목자로 썼는데, 나무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생명. 그죠? 나무가 자라는 모양. 생명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우리가 면리를 접한 데 이해하기 쉽습니다. 화 또는 태양을 말하기도 합니다. 불, 태양. 그죠? 이걸 말하기도 하고. 자, 태양과 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꽃이 막 피는 상태. 핀 상태. 요거는 병화인 아름답게 핀 상태. 병화인 상태를 고기 저거 만들고 일단 요거 화라 하는데 병화인 상태를 말하고 만개된 상태. 떨어지기 직전에 토가 개입되기 이전에 만개된 상태를 정화인 상태인 거죠. 여기 이제 이 과정이잖아요.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그죠? 자, 거기서 어떻습니까? 아까 저기 이야기하는 토의 양과 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토의 개입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꽃이 이제 시들어지잖아요. 떨어지면서 이걸 이제 이 토생이라는데 떨어지면서 이제 가을로 간다. 그죠? 이 화는 여름이죠. 여름에서 가을로 간다. 지금 이게 지지의 것과 이 천간 오행의 기운적인 것을 제가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요래 떨어지면서 어떻습니까? 요 안에 이제 이 꽃은 떨어지지만 열매들이 꽃은 떨어지고 열매들이 나오죠. 이제 토의 이 천간 이 토 오행의 기운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여기서 토의 개입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금의 기운으로 에너지로 넘어간다. 금의 기운은 계절로 치면 가을이고 하루로 치면 저녁 성향이 물드는 길로 가는 길이고 밤으로 가는 과정의 것인데, 그죠? 이때 일년에서 보면 이때 뭐 서리도 내리고 차갑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상적으로는 이 쇠를 연상케 합니다. 쇠. 그래 양의 것은 물상적으로 보면은 양의 이 금은 양의 것은 물상적으로 여기서 천간의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양은 꽃이 떨어지면 안에 열매가 나오는 상태. 이게 경금의 상태입니다. 열매 꽃이 떨어지면 이미 금이 된 상태잖아. 이 토에 의해서 금이 된 상태는 꽃이 떨어지니 열매가 나오다 그 안에. 가을에 보면 감꽃, 우리 어릴 때 감꽃 저거 뭐 이 실에 막 키우고 안 했습니까? 감꽃 우르르 떨어져 있잖아요.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꽃 떨어진 자리에 전부 감이 있어. 그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거는 양의 금이다. 양의 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열매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작을 뿐더러 안에 씨앗이 있어야 완전한 거거든. 씨앗이 있어야 완전한. 그 완전한 상태가 신금의 상태다. 그 신금의 상태. 그래서 신금이라는 글자는 굉장히 자기 잘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다 이렇게. 굉장히 자기 과시, 자기 똑똑함. 혹시 천간에 이 글자 여기에 이 글자 있는 사람들은 한번 보세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그러한 성정을 갖고 계세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또 내가 지금 이것만 갖고 이야기하는데 요게 이 주변의 글자들로 인해서 또 그런 맛에 살고 있지만은 그걸 안 드러내고 잘 감추는 사람도 있어요. 또 드러내는 사람도 있어요. 요게 글자들 간의 어떤 관계더라. 관계. 그거는 이제 나중에 차차 이야기하겠지만 요런 상태를 말한다. 그래 요런 상태는 그래 우리 아까 그 지지의 땅에서 사상 체계에서의 어느 계절에 속한다라는 것도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죠? 요런 상태를 말하죠. 이 상태가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가을 하늘의 어떤 환경들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을 하늘 환경. 쓰리가 내리고 황혼이 막 지듯이 그죠? 어떤 가을에 어떻습니까? 천지가 누렇게 막 이렇게 황금 물결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그러한 환경들. 그러면서 뭐 좀
차갑잖아요. 좀 냉철하다. 뭐 이런 이제 성정들을 갖고 있다라는. 그다음 여기서는 금의 성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금의 성정이 끝나면 신금에서 끝나면 떨어질 놈들은 떨어지고 또 추수해서 다시 이 창고에 들어가고 그건 우리 사상 체계에서는 술토라 해서 개띠를 상징하는 술토라 해서 요거는 가을 늦게 늦가을을 이야기합니다. 그 술토는 다시 겨울로 접어들기 위한 그러한 환절기를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가을에서 신금에서 다시 가을을 끝내고 수로 넘겨주죠. 수는 요 다시 이제 이야기하면 자양분, 원액 또는 물, 그죠? 또 한 생 다 살고 마무리쯤이잖아요. 근데 이제 임계수, 임수는 양의 수고 계수는 이제 음의 수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생을 다 한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여기서 화와 공부를 좀 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화와 수는 그죠? 채와 쓰여지는 용이 다르다.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채용이 다른 사람들 혹시 실명은 되지 말고 있죠? 아시겠어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진짜 모르세요? 야, 진짜 모르시는갑네. 그 실명을 이 영상이라 실명해도 괜찮을 싶은데 골프 치세요. 하이브리드라는 얘기 들어보시죠? 골프채에 하이브리드가 있잖아요. 아이언도 되고 우드도 되고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양승이 있다고요? 그렇지. 용은 채는 나는 음으로 태어났는데 쓰여짐을 양으로 쓰여진다. 이제 확 와닿죠. 이걸 이야기합니다. 채용이 다르다는 것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게 우리는 화와 수는 요 두 개가 채와 용이 달라요. 채와 용이. 요것도 지금 용이 지금 요 화로 쓰여지잖아요. 자, 어떻게 이제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하노 하면 천간의 글자 요 가보려면 여기 10개입니다. 요 10개 양음으로 되어 있죠. 각각 5행에 양과 음식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양에는 지지의 끝들 12개, 60값 이제 하늘 천지가 이 아우러질 때 지지의 기운들도 같이 천에 갖다 붙어야 되잖아요. 천지간에 붙어야 되잖아. 천에 갑이 붙으면 요거 양이잖아. 양의 글자잖아요. 지에는 양의 글자들만 붙는다. 각각에. 그러면은 지에 그는 인묘진 사오미 순술 해자 축 중에 양의 글자들만 붙는다. 그런데 요 화와 수를 보겠습니다. 자, 갑의 양과 만약에 이제 을의 음이 있다. 그죠? 을의 음이 있으면 갑에 붙을 글자들은 그죠? 인 여기 이제 양의 글자인데 또 을은 묘 그죠? 또 여기는 또 진토 진짜 양이니까. 그다음에 사. 자, 사가 내가 너무 앞서갔나? 4, 5 이래 되고 여기서는 해 지지의 12글자 중에는 밑에 원래 4, 5가 사는 양의 화고 5화는 음의 화입니다. 그러면 5화는 천의 기운으로 말하자면 정화의 에너지와 같고 정화는 5화의 에너지의 현상을 요거는 지를 말하고 현실을 말하고 정화는 그 현실적 에너지를 기운을 말한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는 천간은 아까 형이상학적인 것이다라고 했죠. 그 보이지 않는 기운을 말하고 지지는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천수상해서 지수형 만들어내는 거. 그죠? 요게 기질이라고 안 했습니까? 요것도 사도 사화는 천간의 병화와 같다. 그 결국 요것도 이제 양이고 요거 음이잖아요. 요것도 양이고 음이거든. 어떻게 채용이 다르냐면 자, 원래
요것보다 뭐 양에서는 화는 갑오가 붙습니다. 갑4년 하는 게 있을 때니까 갑5년이죠. 또 음에서는 을목에서는 원래